왜 35시간 이야기보다 4일제를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이 우려와 그 의아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4일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민적 주 4일제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왜 최장시간 노동의 국가가 계속돼야 되고 또 중대재해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1위가 돼야 되는가. 심상정 후보의 모병제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떻게, 얼마나 차별적인가? 네. 이 부분 말씀 주시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병력 감축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모병제 형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 그 윤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심상정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토론해 주실 텐데 특히 아마 대표적으로 내거신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주 4일제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또 시작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주 4일제 제도를 찬성하냐 했을 때 전 찬성을 합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노동시간이 작년에 1,900시간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왜 35시간 이야기보다 4일제를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이 어떤 우려와 그 의아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4일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민적 주 4일제를 추진할 생각이고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기득권에 눌려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중심으로 정치에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900시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현실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부당한 그런 노사관계나 또 힘의 관계를 저는 정치 교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왜 최장시간 노동의 국가가 계속돼야 되고 또 중대재해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1위가 돼야 되는가. 그걸 왜 우리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물론 책임 있는 과정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부당한 것이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래서 주 4일제와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들 지금 5일제도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모든 노동권을 부여하는 신노동법이 제1호 공약입니다. 그 신노동법이란 말이 사실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데 좀 말씀해 주세요. 노동자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걸 그 정의당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고치라고 한 게 아니고. 저도 청춘을 노동운동하면서 사문화된 그 노동법을 살려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동법을 다 살려내도 약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들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노동법입니까?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 기본권에 차별을 두는 그런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체휴일도 못 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이런 데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라고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당장 바꾸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중심에 놓으면서 주 4일제를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대선 공약 중에 하나는 이제 모병제를 제안하셨습니다. 네. 근데 심상정 후보의 모병제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떻게, 얼마나 차별적인가? 근데 이 부분인데요. 왜 도입하려고 하시며 그게 어떻게 도입이 가능하며 다른 후보들이 내는 모병제 어떻게 다른가? 네. 이 부분 말씀 주시죠.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모병제는 2030년에 30만 명 병력 감축을 통해서 30만 명 목표로 하는 목표군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징병제, 모병제 혼용 과정을 거쳐서 30년대에 완전 모병제로 가는 2단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모병제로 오는 전문 병사 같은 경우에 초봉을 한 3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모병제가 과거 홍준표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병력 감축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모병제 형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 그 윤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이제 군이 뭐 피로써 국토를 지키는 이런
전쟁 개념은 이제는 폐기돼야 된다. 군의 과학화, 현대화, 지능화를 통해서 이제는 기술 군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군의 현대화를 통해서 강군을 만들고 청년들에게도 기회창이 되는 이런 모병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관영 기자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이제 심상정 후보님의 장점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이상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정책을 내시는 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병제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하더라도 이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 5년 전에 한국형 모병제를 그때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그동안의 인구절벽 상황이라든지 또 군의 현대화, 지능화의 어떤 전략들을 국방부 안에서 검토되는 얘기까지를 다 고려해서 아주 현실적인 안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인구 절벽으로 550만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대안을 내지 않고 있는 지금 정치권이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